자, 품사 두 번째 강의. 이번에는 이제 용언에 대해서 합니다. 용언이라는 글자가 좀 크게 이렇게 좀 편집이 됐어야 되는데 좀 잘못했어. 자, 용언. 문장의 참고로 용언은 공부할 게 많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피동사동 할 때도 좀 중요 역할을 하고요. 형태소 구분할 때도 이 용언 분석에서 미스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뭐 선어말어미다, 어말어미다, 뭐 관형격어미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 조사된다. 이 어미를 끼고 들어와 있는 이 용언 파트는 조금 더 공부 학습의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용언.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 서술어를 말하는 거죠. 문장의 주체를 잡아준다, 주어. 이게 뭐 나중에 문장 성분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문장의 객체를 이야기한다, 목적어, 부사어. 문장의 주어를 서술한다, 서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는 기본적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요.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어미 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죠. 어감 어미는 알죠? 그 용어는 그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기본형이 있는 거야. 먹다, 먹으니, 먹고, 먹어서, 먹으면, 먹어라. 형태가 많잖아. 그러니까 사전에다가 먹다, 먹으면, 먹고, 먹어서, 이걸 어떻게 다 기록해? 사전에는 기본형만 딱 기록하고 이제 나머지 활용형은 잘 기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형을 가지고 이제 사전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기본형은 전부 다 무슨 다 형태로 쓰여지죠. 그때 이렇게 다 앞에서 슬래시를 껐을 때 이 앞을 말의 중심을 잡아준다. 그래서 간이라고 하고요. 요 뒤쪽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기침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목이 잠겨서. 코로나 아닙니다. 저는 이태원도 가본 적이 없고요. 가보고 싶은데 클럽도 간 적이 없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클럽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겁니다. 입구 컷 당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에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내 이동 경로가 학원, 집, 학원, 집, 학원, 집. 어쩌다가 저기 뒤에 이제 정정식 수학학원이라고 있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정정식 수학학원을 추천합니다. 그 선생님이랑 같이 뭐 맥주 한잔 뭐 간단히 정말로 무슨 뭐 주점 이런 데 말고 진짜 무슨 간단히 치킨에 맥주 조금 먹고 가는 게 답니다. 이제 그것도 집사람이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정정식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권선동에 동수원로에. 그분한테 수학 배우시면 되게 좋아요. 친하니까 지금 광고도 좀 해드려야지. 되게 솔직하신 분입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게 어딘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은. 보통 학원 강사가 그러질 않습니다. 아마 주변에 잘 찾아보세요. 야, 너는 이게 부족해가지고 지금 선생님 강의를 못 따라올 거니까 너는 내가 가르치는 것보단 다른 쪽에서 배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말하는 수학 강사,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 돈입니다. 어차피 실력이 부족한 애는 그냥 적당히 데리고 있어도 수강료 똑같이 내거든요. 다 돈입니다, 돈. 뭐 보강 많이 해준다 그러고 뭐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성적 끌어올려준다 그러죠. 알잖아요. 그거 잘 안 된다는 거. 그냥 그 상담하는 순간에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잖아요. 사교육이 참 안타깝지만 잘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원 다닌다고 성적 오르는 거 아닙니다. 함께 무언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거지, 그냥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저 사람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올라 이런 거 없어요. 뭐 나한테 배우면 성적 다 올라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내가 공부가 너무 부족하고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냥 그 순간에 야, 나만 믿어, 내가 성적 올려줄게, 이걸 믿고 싶은 거잖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뭐 그런 간절함을 학원이 역이용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사실. 일단 봤잖아요. 얘 진도가 어떻건 일단 봤잖아요. 받고 나서 뭐 보강을 해준다. 사실 보강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보강되는다고 성적 오르나요?
알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정정식 선생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그분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고 실력이 어떤지 모르는데 그 가치관은 정말 내가 본받아야 되는 가치관이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거 이제 정쌤한테 보여드리면 나 소주 한 잔 사주실래나? 사랑합니다. 자, 앞을 어간이라고 하고 그냥 뭐 농담으로 섞어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앞을 어간이라고 하고 뒤를 뭐라고 해? 어미라고 합니다. 어미. 그분 실력이 좋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실력이 어떤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내 말 듣고 거기 가가지고 이 새끼 이상한 학원 소개해줘서 그러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그분의 사람됨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배울 거 좋은 사람한테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뒤를 어미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걸 보시면은요, 앞이 어간이 되는 거고 뒤가 다 어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제? 되게 많이 바뀝니다. 먹고, 먹으면, 먹어서,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이런 거는. 이 뒷부분을 다양한 어미가 온다. 어미가 번갈아 결합한다. 다양한 번갈아 다양한 어미가 결합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활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가 있고 이런 거죠. 기본적인 개념을 본다면은 동사라는 것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형용사는 자, 동사는 움직일 동작이겠죠? 움직임이나 작용. 이거 좀 헷갈리시면은 이게 사실 이거 어떻게 외우니? 근데 이제 선택지에 뭐 밑줄 친 기억은 동사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밑줄 친 기억은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가 있으니까 좀 키워드를 좀 기억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공간법 그 밑에 보시면 17페이지 그 자료는 선생님이 카페에 올려드린다 그랬죠. 이 앞에 있는 강의 체험 강의를 보면은 선생님 카페 주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앞부분에 그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은요. 네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강의를 합니다. 근데 보통 1번에서 어지간하면 다 돼요. 1번에 잘 안 되면 2번 뭐 이런 식인데 1번이 뭐냐면은 현재형을 만드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쓴다면은 현재형 어미와 결합합니다. 이거죠. 2번은 명령형을 만들어 봅시다. 3번은 청유형을 만들어 봅시다. 4번은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를 결합해 봅시다. 자, 그때 현재형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니은이나 는다, 뭐 먹는다, 잔다 이런 거죠. 명령형을 만든다라는 것은 뭐뭐라, 먹어라, 뛰어라 이런 거죠. 청유형은 뭐뭐자, 먹자, 뛰자, 하자 이런 거. 목적이나 의도는 뭐뭐러 또는 뭐뭐려고 먹으려고 잠을 자러 공부를 하러 이런 거에 되겠죠. 그때 원래 이제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적으면 좋은데 지금 칠판이 화면이 잘리니까 밑으로 적을게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으세요. 여기다가 이게 성립이 되면 동사고요. 성립이 되지 않으면 형용사입니다. 먹는다 되잖아요. 예쁜다 안 되잖아요. 형용사. 그죠? 뛴다 되잖아요.
동사. 아름답는다. 안 되잖아요. 형용사. 네. 근데 학생이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예뻐진다. 이거 되잖아요. 예, 그게 동사예요.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예쁜다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죠. 나중에 이제 피사동 배울 때 할 건데요. 예쁘답니다. 기분형은 예쁘다. 여기에 어지다가 붙은 거야. 그래서 예뻐지다가 만들어진 거고요. 예쁘다는 예쁘다로 따로 있는 거죠. 왜 이 두 단어를 뜻은 뭐 비슷하지만 왜 같은 단어라고 봅니까? 예쁘다, 예뻐지다 다르잖아. 그죠? 예쁘다, 예뻐지다 다른 단어야. 그죠? 애플, 파인애플 다른 단어야. 근데 이제 요게 뭐 이거 되게 쉬운 거잖아 사실. 이 정도 할 수 있죠. 선생님도 지금 1번으로만 했는데 뭐 나머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우리 교재 화면에는 없어요. 교재 18페이지 보시면은요. 표가 그 무슨 뭐 이렇게 설명표가 있을 겁니다. 참고사항이라고. 첫 번째 참고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로 바뀐 형용사들. 문장을 동사로 바뀐 형용사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형용사였는데 현재 동사로 바뀐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낡다, 못나다, 그 다음에 못생기다. 그만 쓸게요. 잘나다, 잘생기다. 하나, 둘, 셋, 넷, 5개 단어 있죠. 5개 단어 있습니다. 카페에 자료 올려드릴게요. 수업용 프린트 자료. 카페 주소는 채연 쪽 강의 들으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낚는다. 이거 안 된다고 봤는데 이제는 낚는다. 이게 된다고 보는 거고. 옛날에는 못난다. 현재형. 동사, 형용사 구분 현재형. 못난다. 이거 안 된다고 봤는데 이제는 못난다. 뭐 된다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설명을 한 4-5줄 뭐 붙여놨는데 이건 너희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사실 되게 어색합니다. 선생님도 이게 동사로 바뀌었다는 게 동사로 바뀐 형용사들이야. 동사로 바뀐 형용사들이야. 그러니까 옛날엔 형용사였다. 지금은 동사입니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왜 이제 동사로 바뀌었는지. 근데 그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국립국어연구원이겠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좀 받아들이세요.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참고에 있다, 없다의 품사가 나오는데요. 이제 품사 통용할 때 필요합니다. 그 표를 보시면 돼요. 있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있다는 머물다라고 쓰일 때는 동사고요. 어떤 존재한다라고 쓰일 때는 형용사입니다. 어렵죠.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없다 같은 경우는 일단 형용사인데 이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형용사의 특성도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동사의 특성도 좀 있대요. 없다는 형용사로 분류하기는 하는데 동사 특성이 좀 있다고 나옵니다. 뭐 이제 너희들이 좀 보세요. 뭐 이런 단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다. 요거는 프린트 없으니까 적어드릴까? 몇 개 단어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외워봐야 10개도 안 돼요. 이제 10개 뭐 뿔만 몇 개밖에 안 됩니다. 뭐 영단어는 뭐 하루에 200개 외우네 300개 외우네 그러면서 수능을 위해서 특수한 어떤 단어들 10여 개를 안 외운다는 게 그 양심도 없는 거지. 이제 크다라는 단어도 보시면은요. 선생님도 헷갈려가지고 넓이나 뭐 길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신발이 크다. 나는 250을 신는데 선생님 발이 되게 작아요. 신발을 신었는데 내 기준은 250인 거야. 신발을 딱 신었는데 260인 거야. 그럼 내 기준 250이라는 기준치보다 크다. 이럴 때는 형용사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동식물이 자라다. 예를 들어서 뭐 나무가 큰다, 뭐 이런 거겠죠. 이럴 때는 뭐가 돼? 알고 자라는 과정이 ing 상태라고 보면, 그죠? 얘는 동사. 됐죠?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냥 어떤 큰 나무가 있어. 다 자란 큰 나무가 있어. 야, 저 나무는 정말 크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커. 이럴 땐 형용사야. 근데 나무가 계속 자라고 있어. 나무가 매년 크고 있어. 이럴 때는 동사야.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거 요령인데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가능할 때, 뭐뭐 고 있다. 요런 식으로 가능할 때는 동사라고 봅니다. 이따 씨발한 개가 있어. 야, 개가 참 크다. 그는 지금 그 순간에 크다라는 내 기준보다 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상태. 그때는 형용사. 내가 시골에 갔는데 강아지가 자꾸 크고 있어. 왜 시골에 가면 무럭이라 그래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는 개들 있잖아. 와, 개가 하루가 다르게 큰다. 이 뭐야?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크고 있다. 이건 동사가 되고요. 크고 있다. 동사. 어떤 상황, 상태, 형용사. 됐죠? 좀 까다로운 단어들은 좀 그때그때 기억을 하시는 게 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젊다는 동사고요. 잘못 썼네. 젊다는 형용사고요. 늙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교재에 18페이지에 그 참고에 적혀 있는 내용과 이런 단어들, 앞으로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또 이런 헷갈리는 추가적인 단어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때그때 좀 외우세요.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법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죠? 자, 이건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는 동사, 형용사에 대해서 잠깐 기본적인 메시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1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동사, 형용사 구분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보조용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조, 도와주는 용언이라는 거죠. 본용언에 연결되어 의존적으로 쓰이면서 본용언에 연결. 무조건 우리나라 문장 구조는 본용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조용언 나와야 돼. 본용언이 안 나온 상태에서 보조용언은 나오잖아요. 본용언 나오고 보조용언이야. 보조용언 먼저 나오고 본용언 이런 건 없어. 본용언, 보조용언. 그래서 본용언이 뒤로 연결되어 보조해 주는 거니까 의존적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문법적 의미를 좀 더해준다.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이거 못합니다. 나는 웃고 싶다가 아니라 웃고 싶다인데, 나는 웃고 싶다 해서 뭐고 싶다는 웃다가 포인트죠. 웃다가. 그죠? 앞에 나온 웃다를 도와주려는 의지를 더해주는 보조용언이야. 그러니까 뭐고 싶다는 보조용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설명이 조금 더 나와 있는 게 있죠. 본용언, 보조용언의 구성일 때 두 용언 사이에 서나 다른 문장 성분을 넣을 수 없어. 자,
나는 웃고 싶다. 나는 웃고서 싶다.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밑에 예문 봐봐. 책을 사다. 책을 읽다. 책을 사서 읽다. 그러면 얘는 본용어냐? 자, 정리. 칠판 지울게요. 정리. 본용어니 무조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보조용어니 따라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다시 하나 더 적어. 본용어니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다시 본용어니 따라 나올 수 있다라는 상황이야. 그때 기본적인 원리를 어떻게 지금 교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뒤에 있는 게 보조용어니라면은요, 얘를 좀 생략을 해도 돼요. 그 생략을 해도 문장이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단 일단 생략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하나만 좀 기억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버렸다. 자, 먹었다, 먹다, 본용어, 무조건 본용어, 아픈. 버리다, 얘도 용어는 용어. 근데 얘는 생략이 가능해. 나는 음식을 먹었다. 끝났잖아. 근데 이거는 보조 용어는 뭐 할 수가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요렇게 해도 되는데 좀 더 잘 되는 방법이 아서나 어서를 넣었을 때 넣어 보려고 할 때 얘가 본용어과 보조소용 용언 사이에는 못 들어오고 본용어과 본용언 사이에는 들어온다는 말이야. 나는 음식을 먹어서 버렸다. 뭐 먹어서 뭘 어떻게 버려? 먹었으면 싸야지. 안 되죠? 못 들어오잖아. 이럴 때는 본용언, 보조용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수를 먹어서 버리다 안 되잖아요. 자, 예문 보시고 차분히 생각하시면 이 본용언의 보조용언의 개념은 쉬울 거고요. 19페이지 보시면 참고가 2개가 그려져 있는데 참고 2번을 먼저 보시면은요. 보조용언의 띄어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칠판에 여기 필기했던 거 조금 살을 이제 정리를 하면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였음도 허용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국수를 먹어서 버리다를 먹어버리다 아니 저것 때문에 안 되네. 먹어버리다 이렇게 써도 되고 먹어버리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말이야. 근데 본용어과 본용어는요 무조건 띄었습니다. 얘는 얘대로의 의미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 얘는 얘대로의 의미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개의 단어는 좀 띄어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때 여기까지만 하면 간단하죠. 사실은. 반드시 띄어 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만 공부하는 거야. 왜 이렇게만 공부할까? 그러면은 요 반드시 띄었어야 되는 요 상황이 있겠죠. 요 상황은 뭘로 줄까요? 보기 제시형으로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참고 2번에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띄어쓰기 47항에 보면 프린트에 나오죠. 앞말에 조사가 붙은 경우 합성동사인 경우 뭐가 있어요. 이거는 보기 줍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보기 보고 그때 푸시면 돼요. 우리는 요렇게
칠판에 적힌 요렇게만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참고 1번을 보시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별이라 그래서 1번 용언이 2개 이상 연결되었을 때 맨 앞에 것은 무조건 본용언이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2번 다음의 경우는 보조용언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 뭐 3개가 나오죠. 그냥 읽어보세요.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네, 3번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은 혼문장이고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은 겹문장이다. 요건 선생님이 그 이어진 문장, 뭐 아는 문장 요거 강의할 때, 그러니까 문장 파트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겹문장 강의하면서 요거는 이야기를 할게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은요. 요 문장 가지고 해볼게요. 나는 책을 샀다. 나는 책을 읽었다. 문장이 2개입니다. 합쳐서 나는 책을 읽었다. 사서 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용언, 본용언이잖아. 그래서 본용언, 본용언일 경우에는 문장 2개로 찢어 먹어볼 수 있다. 이 말인데 나는 음식을 먹어 버렸다. 요 문장은 나는 음식을 먹었다. 나는 음식을 버렸다. 이렇게 합쳐져서 이게 나온 게 아니잖아. 음식을 버린 거는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 넣어버린 거고 먹은 거는 내 입에 넣은 건데 이거 2개 합쳐져 가지고 음식을 먹어버렸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장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2개로 쪼갤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혼문장. 다시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혼문장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서 이제 생략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문장의 구조를 좀 공부를 하시고 다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정확하게 됩니다. 자, 까지 해서 일단 본용언, 보조용언 이야기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시면 용언의 활용과 규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인 게 나오고 그 밑에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와 전미사가 뭐냐라는 게 나오는데요. 더 알아보기부터 먼저 좀 공부를 할게요.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와 전미사 이게 뭔지 먼저 좀 볼게요. 자, 명사형 전성어미 전미사. 전성어미라는 것은 성질을 바꿨다라는 거고요. 명사화,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의문의 변동 강의할 때 했었어요. 땡땡화라는 말은 땡땡으로 완전히 뭐 했다는 뜻이야? 변신이야. 다시 말하면 용언의 어간 뒤에 전미사가 와버리면 명사와 전미사가 와버리면 이게 명사로 완전히 변신했다는 뜻이야. 용언이었던 애가 명사화 전미사랑 결합하면 아예 명사로 변신했다는 뜻이야.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고요. 한 가지를 좀 더 알아두시면 좋아요. 형태소 강의할 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단어의 형성 원리 이야기할 때 할 것 같은데 요 전미사라는 것은요. 일단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품사를 바꿔버리는 품사 변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전미사가 붙으면 무조건 품사가 바뀌느냐? 아예 그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품사를 바꿀 수 있다. 참고로 접두사도 품사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전미사다. 요거를 먼저 큰 틀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자, 선생님 좀 적어볼게요. 필기를 할 건데요. 동사형용사 용언이 있어요. 그 용언에 어간이 있겠죠. 기본형 앞부분 어간에 플러스 뭐가 붙을 거야. 근데 그 붙은 게 모양이 똑같아. 명사형
필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미안. 잘못했어요. 용언에 어간에 뭐가 붙을 거냐면은요. 음이나 미음 또는 기가 붙을 겁니다. 항상 요걸로 시험 문제 나와요. 항상 요걸로 나와요. 제가 붙었을 때 이 아저씨가 모양은 똑같은데 때로는 명사형 전성어미다 라는 타이틀을 지닐 때가 있고, 때로는 아니다, 명사화 전미사다 라는 타이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전성어미, 언제 전미사라고 하느냐? 전성어미가 붙었을 경우에는요, 어간 뒤에 오는 게 뭐야? 어미죠. 어간 어미 나오면 무조건 용언이야. 어간 어미 용언, 어간 어미 용언 이래야 돼. 이게 딱 루틴이 정해져 있어야 돼. 너무 세게 쳤어. 아파. 어미 계속 어간에 계속 어미 이러고 있잖아. 어간 어미 용언 이래야 돼. 그러니까 얘는 계속 용언이야. 얘는 품사 변화가 없어요. 계속 용언으로 가세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얘는 명사화 변신. 다시 전미사는 품사를 바꾼다 그랬잖아. 뭘로? 명사로. 그래서 얘는 품사가 변화가 되는 거야. 당연히 어떻게 변화됐겠어? 용언에서 명사 체언. 명사로. 됐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문장 성분을 좀 배워야 이해가 잘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얘는 계속 용언이야. 그래서 적어줄까? 품사 변화가 없어. 얘는 계속 뭐야? 용언이야. 문장 성분할 때 나와요. 용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그래서 얘는 부사어에 수식이 가능하고요. 빨간색으로 쓰는 이유가 얘가 좀 되게 잘 돼요. 구분은 기준점으로. 명사, 체언을 꾸며주는 거, 아까 의존명사 할 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체언을 꾸며주는 것은 관형어라고 합니다. 관형어. 그래서 얘는 무엇의 수식을 받을 거냐면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문장 성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간단한 요령으로만 좀 할게요. 어떤 요령을 할 거냐면요, 부사어는 주로 어떻게 해당하는 정보를 잡아주는 거고요. 관형어는 주로 어떤 에 해당하는 정보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건 요령입니다. 요령. 이게 뭔지 좀 이따 예문으로 하면 다 맞아 떨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언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는 교재상으로 17페이지에 이 용언 거기에 나왔었거든요. 용언은 주로 무슨 기능을 한다 그랬어? 서술어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 서술어 기능을 한다는 말을 다시 쓰면 얘는 서술성을 계속 용언이니까 가지고 있고요. 얘는 이제 명사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서술성을 이제 상실했다고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서술성 유무는 선생님도 잘 못해요. 좀 이따가 뭐 보여는 드리는데, 이거 요령 하나만 가르쳐 드리면은요, 뭐는 것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없냐를 가지고
서술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서술성 유무는 잘 판단을 안 해요. 앞에 걸로 보통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예문을 간단하게 두 개만 쓸게요. 그리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해봅시다. 자,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어간어미 끊으면 그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는 거니까. 여기에 뭘 붙여야 될까? 그리기 이래도 되는데 그림, 미음을 붙여봅시다. 요놈을 붙여볼게요. 자, 예문을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쓸 거야. 그림을 잘 그림. 똑같이 그리다에서 그리 미음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졌어? 그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이 있고요. 여기에 그림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사용된 미음과 여기에 사용된 미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느냐? 전성어미 아니면 전미사일 것이다. 그때 얘를 가지고 해라. 자, 무슨 말이냐? 뒤에 거 먼저 할 거야. 그림을 잘 그림. 앞에 걸 보는 거야. 집중. 그림을 잘 그림. 그림을 어떻게 그림?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어떻게 그림. 그림을 어떻게 그림? 잘 그림. 그림을 어떻게 잘 그림. 어떻게 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어떻게에 해당하는 정보를 주는 거잖아. 어떻게에 해당하지? 그러면은 얘의 문장 성분은 뭐가 되는 거야? 부사어가 되는 거야. 부사어의 수식을 받은 미음의 상황이 된 거지? 얘는 뭐가 돼 그럼?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미음 전성어미가 되는 거야. 명사 느낌의 이 말이죠. 명사 느낌의 전성어미가 되는 거야. 됐죠? 얘는 선생님 이놈은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넣으세요. 아무거나 집어넣으세요. 없으면. 그림을 잘 어떤 그림? 어떤 그림? 어떤 그림? 예쁜 그림을? 어떤 그림을 할까? 예쁜 그림이라고 할까? 선생님 계속 뭐라 그래? 어떤 그림 그릴까? 어떤 그림? 어떤 없으면 집어넣으세요. 내가 넣어봐. 어떤이라는 정보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관형어가 되는 거죠. 여기 적혀 있어요. 그죠? 그 요 미음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 요 미음은 뭐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화 전미사가 되는 거야. 결론은 자, 요거를 선생님 A라 그러고 요거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따라서 A는 전미사, 명사와 전미사가 결합된 품사버 명사가 되는 거고, B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결합된 품사가 안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리다 동사 아니면 형용사겠죠. 그리다, 그린다 현재형 되죠. B는 뭐가 되는 겁니다?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하나로만 일단은 설명을 할게요. 뭐 두 번째 거 설명해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형 전미사가 뭔지 요거 가지고 되게 잘 됩니다. 이게 난 선생님 이걸로 잘 못해요. 이제 굳이 하면 예쁜 그리는 것을 이상하잖아. 예쁜 그리는 것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서술성이 없어진 거. 봐봐. 그리는 것을 서술성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죠? 근데 얘는 잘 그리는 것. 얘는 되죠? 잘 그리는 것. 얘는 되죠? 그러니까는 전성어미고. 그래서 이걸로 잘 안 합니다, 선생님도. 됐죠? 요게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와 전미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용언의 마지막에서 그 20페이지 중간에 여백이 상당히 넓어질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잠깐만요. 이게 아니죠. 용언의 활용 규칙과 불규칙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기 보시면 표가 있어서 용언은 어간어미 막 있는데 그 표 지운다는 게 선생님이 안 지워가지고 표 없어도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하면 거의 품사 절반 이상 끝난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건 상당히 쉬워요. 활용한다라는 것은 노란색으로 쓸까요? 활용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바로 썼는데 화면에는 삐뚤게 나오네. 용언에서 어간과 뭐가 결합하는 거야? 어미가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활용이라고 하는데 그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간과 어미가 활용, 이제 결합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 어미, 짠, 그냥 어간, 어미, 짠 하고 끝나는 게 있고 어간이랑 어미랑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우주선이 어디에 이제 도킹하는 상황을 생각해봐. 그냥 짠! 도킹 끝났어. 규칙적으로 잘 된 거야. 내 말 잘 들어? 도킹이 딱 끝났어. 그냥 그대로 딱 붙었어. 규칙적으로 잘 된 거야. 모양 변화가 없어. 그냥 딱 붙은 거야. 그냥. 그런데 이 도킹을 하다 보면 뭔가 좀 궤도가 안 맞아가지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살짝 비틀어야겠죠. 그러면은 이게 규칙적으로 잘 안 된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어간과 어미가 도킹을 할 때, 결합을 할 때 그냥 모양 변화 없이 짠 하고 규칙적으로 잘 되는 경우가 있어. 활용 시 형태 변화가 없는 게 있어. 먹다를 해보세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게, 먹지. 그럼 먹고 쓸 때 그냥 그대로 쓰잖아. 먹으니, 먹어서, 먹게, 먹지. 그대로 쓰잖아. 그냥. 어간어미, 도킹, 끝! 이걸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규칙은요, 도킹을 시도하는데 둘 중에 한쪽이 어그러지는 거야. 아니면 둘 다 어그러지는 거야. 뭐가 안 맞아. 어간이라는 우주선과 어미라는 우주선이 도킹 뿅 하는데 안 맞아. 때로는 어간 우주선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때로는 어미 우주선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때로는 둘 다 안 맞을 때가 있고. 자, 활용 시 형태 변화가 발생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해볼까? 아무거나. 돕다 해볼까? 돕다? 좀 이따 다 보여드릴 건데요. 돕다. 끊어. 아래 붙여. 이게 규칙이라면 어떻게 가야 돼? 돕아. 이러고 가야 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세문법 때는 불규칙이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5세기 때는 얘를 어떻게 쓰는 거야? 규칙으로 쓰는 거야.
근데 15세기 때는 이제 연철 표기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이제 뭐라 그래?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죠. 이 순경은 비읍이 사라지면서 뭘로 바뀌냐면요, 오나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모양 바뀌었잖아.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 불규칙이라 그래.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 위에 거 다시 올라갈 거야. 단, 모양이 좀 바뀌는 게 있어요. 리을 탈락이나 탈락은, 탈락이 뭔지는 알죠? 이제 모양은 바뀌죠. 예를 들어서 울리가 우니 이렇게 되잖아. 모양은 바뀌죠. 그런데 얘네들은 그 어떤 규칙에 의해서 탈락을 합니다. 뭐 어간 끝 리을 뒤에 니은 비읍 시읒 오가 왔을 경우에 탈락시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이거 외우는 게 편해요. 리을 탈락이나 탈락은 탈락 때문에 모양은 바뀌지만 이 탈락의 현상이 매우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얘네들의 탈락은 우리가 어디에 불규칙이 아닌 모양은 바뀌지만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라고 합시다. 됐죠? 자, 이제 불규칙은 도킹하는 과정에서 모양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어간 어미가 이거부터 이야기하자. 어간 어미가 바뀌는 건 도킹하는 거니까 뭐가 바뀌는? 어간이 바뀌는 어간 불규칙이 있고요. 어미가 바뀌는 잠깐만요. 공간을 조금 더 내려서 쓸게요. 여기에 두 줄을 필기를 해야 되니까 어미가 바뀌는 어미 불규칙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둘 모두 바뀌는 어간어미 불규칙이 있습니다. 이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신색으로 써요. 얘는 시옷, 디귿 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쓸게요. 비읍, 리을이 아니라 르입니다. 자꾸 학생들이 이걸 리을로 외우는데 안 됩니다. 르, 그다음에 우 불규칙이 있고요. 어미 불규칙은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열어, 거라, 너라 이게 4개를 배웠는데 뭐 요즘에는 이게 2개만 하고 뭐 그 2개만 보통 하더라고요. 원래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이거 2개만 먼저 좀 할게요. 조금 뭐 1-2개가 뭐 더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문제 풀 때 발견되면 그때 할게요. 얘는 시읒. 이거 좀 미리 적자. 주로입니다. 주로. 주로 색채어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뭘 적을 거냐면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적을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적을 거야. 그때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봐봐. 먹다. 얘는 규칙이죠.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으면, 먹게. 근데 흐르다. 흐르고. 괜찮아. 규칙 같아. 흐르니. 규칙 같아. 흐르면. 흐르고. 흐르니. 흐르면. 나 규칙 같아. 그런데 흐르어. 흐르어가
풀러 이렇게 돼버려. 얘는 딱 봐도 모양 바뀌었죠? 얘는 불규칙이야. 그럼 어떡하지? 그 뭐 어미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 수많은 어미를 다 일일이 집어넣어 봐야 되나? 힘들죠. 사실 뭐 어떤 어미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기준점도 없고. 그래서 규칙과 불규칙의 기준은요, 아나 아니면 니 정도를 붙여보시면 기준이 확 나와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 불규칙을 다 예를 들 건데 얘네만 가지고 할 거야. 거의 대부분 쟤네 가지고 하면 됩니다. 니는 이제 울다, 울니 이거밖에 잘 사용도 안 돼요. 자, 봅니다. 요 밑에 부분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시옷 해볼까요? 선을 긋다. 항상 어나 그냥 흰색으로만 쭉 쓸게요. 뭐 예를 적어 드리는 거니까. 선을 긋어. 선을 그어. 시옷 어떻게 됐어? 탈락하죠. 그래서 어간이 여기잖아. 어간의 모양이 바뀌었죠. 어미는 그대로 그냥 와 있잖아. 그죠? 시옷은 뭐 되면서? 탈락되면서. 이거 외우세요. 보기 주고 나오는데요. 보기 보고 풀면 더 힘듭니다. 외우세요, 이거 그냥.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주는 거야? 어간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간 불규칙은 5개 있어요. 어미 불규칙은 일단 2개로만 먼저 하고요. 이건 좀 확인해 볼게. 어미 불규칙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그 다음에 디귿 해볼까요? 자, 디귿 선생님이 2개를 해볼게요. 땅에 묻다. 질문. 궁금한 점. 퀘스천. 묻다. 자, 여기서 끊죠? 뭐 붙이라 그랬어? 아나 그러면 얘는 땅에 묻어. 끝났죠? 근데 얘는 어려운 거 있으면,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께 묻어봐. 뭐야? 뭐가 돼버려?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알죠? 보이죠? 얘는 모양 바뀌지 않았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규칙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모양이 바뀌었죠? 디귿이 뭘로 바뀌어요? 리을. 여기가 어간 어미가 여기잖아 지금. 그죠? 어간 위치가 바뀌었잖아. 그지? 디귿이 뭘로 바뀐다고요? 굳이 말하면 교체되는 거죠. 교체. 디귿이 리을로 교체되는 거죠. 어간의 디귿이 바뀌었어. 그래서 어간, 디귿 바뀌었잖아. 불규칙. 어간, 디귿, 불규칙.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게 그러니까 어간에 디귿이 있다고 무조건 불규칙은 아니구나. 아나어를 붙여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시옷도 마찬가지예요. 벗다, 벗어. 끝났잖아. 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어간에 시옷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시옷 불규칙은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아나 정도는 좀 붙여보면서 규칙 불규칙을 따져야겠구나. 됐죠? 자, 단어를 하나씩만 더 들어볼게요. 이제 비읍 해볼까요? 아까 돕다 했었죠? 그거 다시 해볼게요. 돕다입니다. 그럼 어서 끊어. 여기서 끊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밑으로 쓸게요,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돼요? 도, 와. 이렇게 돼. 학생들이 그래서 얘를 가만히 보니까 돕다에서 돕, 아가 됐잖아. 그러니까 돕에서 이 비읍도 없어졌고 얘가 어간이고 얘가 어미인데 일단 어간의 비읍도 없어졌고 어미가 아야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아가 아니라 뭐야 지금? 와잖아. 그러니까 어미도 바뀌어서 이 비읍을 어간어미 불규칙으로 이제 뭐 때려 맞추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때려 맞추지 마시라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이제 중세 때부터 거슬러 가보면은 비읍이 연철로 올라가요. 이 순경은 비읍이라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순경은 비읍이 사라지고요. 이 순경은 비읍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얘가 오나 우로 바뀌어요. 그러면 도, 오나 우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온 거야. 다시 말하면 어간의 비읍이 얘로 바뀌는 뿐인 거야.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거지. 어미에 있었던 요 아는요. 계속 자기 자리 그냥 지키고 있었어. 바뀌지 않았어. 비읍이 넘어갔다가 지가 오로 바뀐 거지. 어미는 계속 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어미는 계속 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읍은 오나 우로 바뀐다. 절대로 모양이 다 바뀌었다. 그래서 어간어미 불규칙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나 더 외우라고 하신 이유가, 말씀드린 이유가 어간어미 불규칙은 우리나라에 히읗 하나밖에 없습니다. 히읗은 없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르는요. 보통 이제 흐르다로 많이 합니다. 이제 바로 되겠죠. 흐르다, 흐르어. 그럼 보세요. 내가 뭘 바꿀 거야? 이 르라는 글자를 뭘로 바꿀 거냐면은 리을로 바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단은 르를 보면은 리을 의잖아. 근데 얘가 뭘로 바뀔 거라고? 얘가 뭘로 바뀔 거라고? 리을로 바뀔 거니까 요 의가 뭘로? 리을로 바뀐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결과는 똑같지 않나? 그죠? 르가 리을로 바뀌었다고 말하나 이 의가 요 리을로 바뀌었다고 말하나 똑같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고로 15세기 때는요. 이 르가 리을 이응형이었어. 그래서 흘러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리을 이응, 흘어 이러고 썼습니다. 17세기 때는요. 리을 니은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썼겠어? 흘너 이러고 썼겠죠. 중세문법 강의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는요. 탈락을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도 중학교 때 김희경 선생님이라고 되게 열정적으로 정말 멋있던 분이셨는데 그분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확인을 하면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 깨질까봐. 이 우탈락은 우리나라에 단어가 하나밖에 없대요. 밥을 푸다. 붙이라 그랬죠. 푸어. 그럼 뭐가 돼? 퍼. 여기 우가 떨어지는 건 되게 쉽게 보이죠. 그래서 우탈락 단어는 이거 하나밖에 없답니다. 실제로 문제 이렇게 뭐 수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우탈락, 어떤 요 예시어가 나올 때, 요 단어밖에 안 나와요. 그 뭐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깨야. 됐죠? 그래서 어간불규칙 5개. 이거 이제 예전에 어떻게 외우라 그랬냐면은, 어간불규칙, 시다, 바르, 오, 불규칙,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예전에 화원고등학교에 그 포항공대 간 김재범이라는 놈은 병신다르 우 뭐 이렇게 외운대요. 근데 병신다리가 뭐냐? 근데 나도 문제야. 일본어적인 느낌이죠. 시다바루, 시다바리. 뭐 내가 네 시다바리가 막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강의는 안 합니다. 얘기 다 했네. 근데 벌써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미불규칙 볼까요? 얘 그냥 열어는 볼게요. 이번엔 어미가 바뀌는 거예요. 하다. 하어. 원래는 이제 아가 붙어야 되는데 모음조화가 파괴돼서 하여. 푸르다. 이 르가 있다고 무조건 리을 아니죠? 푸르다. 어나 아 붙여볼까요? 푸르어. 푸르러.
자, 이번에는 어가는 그대로 있죠? 이번에는 뭐가 바뀌었는지 보세요. 어미가 바뀌었죠. 그래서 어미가 바뀐 여러 불규칙 됐죠? 그리고 이유는 저도 모르는데요. 이 단어가 거의 이 두 단어밖에 잘 안 나와요. 여러 불규칙. 근데 거라 너라는 좀 볼게요, 나중에. 그런데 왜 선생님이 같이 적었냐면 필기해 놓으세요. 아직 형태소 강의는 지금 선생님 강의 기준으로 형태소를 강의를 아직 안 해서 요거 형태소에서 우리가 뭐 배우냐면은요, 의문론적 이형태를 배웁니다. 의문론적 형태소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요게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은 잘 알 거고, 형태소 강의를 아직 안 들은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을 건데, 이제 형태소 강의에 요게 나와요.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요. 형태소를 아직 강의 안 들으신 분은 저것만 놓으시고 형태소 강의를 확인하시고, 형태소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선생님, 저는 형태소 강의 들었는데도 잘못 적었다. 미친놈.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적어야죠. 선생님, 저는 형태소 강의를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안 들은 거야, 이 새끼야. 공부 다시 해. 문법을 너무 날로 먹지 마세요. 그 진짜 기분 나쁜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만이고 범죄고 나태고 게으름이야. 공부를 자기가 할 만큼 했대. 얼만큼 했는데? 나름대로 했대. 그 네 기준이잖아. 착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강사를 합니다. 그럼 내가 얼만큼 일을 해야 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만큼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강의를 해. 근데 내가 어느 날 강의를 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뭐 자료를 만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내 수업 별로래. 내 잘못이 학생 잘못이야. 내가 노력을 해야죠. 물론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있으면 그 새끼가 잘못이겠지만, 언제까지 내가 수업 준비를 노력을 해야 돼요? 인정받을 때까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강사로 평가를 받을 때까지. 공부도 똑같아요. 내가 적당히 해보고 안 할 거면 모를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면,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거라면 언제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하는 거야.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아니, 그거 네 기준이잖아.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공부라는 것은 보통 불쾌함을 참아야 되잖아. 참다 보니까 좀 힘들어. 그래서 안 해. 나름대로 했대요. 그래놓고서 성적이 안 나온대요. 학원이 지랄 같고 선생이 엿 같고 교재가 엉망이고 커리큘럼이 연병 같고. 야씨, 내 솔직히 내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 내가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4등급, 5등급, 6등급이 무슨 학원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평가하냐? 부끄럽지도 않니? 라고 내 누군가한테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배운다고 다 성적 오르는 건 아니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그 말의 뜻이 뭘까? 내가 지금 스스로가, 학생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좀 더 고민을 하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시킬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공부는 시스템? 커리큘럼? 엿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름대로 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게 공부지. 될 때까지 했어. 근데 나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근데 씨부랄 수능이네? 성적 안 나오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했어. 단지 시간이 부족했어. 그런 학생들이 재수하는 겁니다. 쪽팔려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재수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시간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이 재수하는 거야. 어영부영 살다가 성적 젖같이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학 못 가니까 쪽팔려서 재수하지 말고.
갑자기 좀 목소리가 커지고 화가 나는 게 적당히 타협점을 잡지 마세요. 힘들죠, 공부하시기. 세상에 공부가 쉬운 게 어디 있겠어. 근데 피할 순 없잖아. 안 하셔도 돼요. 대학 안 나온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국어 6등급 받았다고 뭐 누가 칼로 찔러?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야? 나를 지키는 힘이야. 내 삶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안 하셔도 돼. 내 삶을 안 높이면 되니까.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목표대학 낮추시면 돼요. 내 삶은 지키고 싶고 목표대학은 높은데 공부는 안 해. 그래놓고서는 학원이 어떻고 선생이 어떻고 교재가 어떻고 수업이 어떻고. 그리고 최근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 내가. 근데 성적이 안 나온대. 야 이 새끼야, 네가 지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안 논 시간을 생각해. 논 시간을. 다른 애들 죽도록 공부할 때 씨 빠지게 놀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공부 좀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데 원하는 만큼? 부끄럽지 않니? 다른 강사 1년 2년 동안 교재 만들고 연구하고 수업 준비하고 막 했던 과정 속에서 어떤 강사가 되게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어. 나는 그냥 적당히 살면서 그냥 뭐 들어오는 애들, 학원은요 적당히 가르쳐도 애들 들어와요. 마음에 안 들고 나가잖아요. 누군간 들어옵니다. 그냥 그런 애들 받으면서 가오 잡으면서 와 내가 잘 가르쳐 뭐 돈 이러고 있다가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애들이 그 사람 잘 가르친대. 근데 나는 그런 노력을 안 했는데 왜 그 사람을 질투해? 똑같은 거잖아. 남들 놀 때 남들 공부할 때 내가 놀았으면 지금 내가 좀 열심히 공부한다고 어깨 힘들어가면 안 돼. 몇 달 한 3, 4개월 공부 열심히 했나 봐? 근데 성적이 안 나와? 야, 3, 4개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쭉쭉쭉쭉 올라갈 거면은 씨 그거 누가 못해? 왜 핑계를 대? 왜 공부를 하면서? 핑계를 대지 마시고 좀 제발 부탁인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좀 언제까지 그 지랄로 살아 이 새끼들아. 물론 뭐 그럼 제 삶은 또 완벽하고 온전합니까? 아니죠. 저도 많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내 삶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금 이제 뭐 강의를 여러분들이 언제 들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5월 24일, 25일 정도 돼요. 올해는 2020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12월 3일입니다. 6, 7, 8, 9, 10, 10일 한 6개월 남았네요. 그죠? 내가 6개월 동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얼만큼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을 많이 하셔야지. 왜 환경 고민을 합니까? 자, 요거 이제 형태론적 이형태 할 때 또 나옵니다. 거라 너라 이제 그거 나올 때 이거 나오니까 이거 하나만 쓸게요. 원래 가, 아라. 이거 추가시켜서 그냥 가라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가, 거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 아라. 아유, 요 강의에다가는 댓글을 달 수 없는 동영상입니다. 걸어놔야겠다. 또 내가 방금 얘기하니까 이 새끼야 니나 잘 살아. 막 또 5만 이 프로 불편러 댓글러들이 또 와서 지랄 연병 떨라. 내가 가르치는 제자분들은 저한테 댓글 달지 마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합니다. 그리고 뭐 내 강의를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냥 개인적인 가치관 이야기한 거니까 뭐 내 생각 내가 얘기한 거니까 유튜브잖아요. 공영방송도 아니고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제가 방금 드린 그런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족 같으시면 제 강의를 안 들으시면 됩니다. 댓글 달지 마세요. 자, 그래서 가, 아라가 가거라, 오, 아라가 오너라 이렇게 바뀝니다. 됐죠? 마지막에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요. 지울게요. 시읒 불규칙은 이제 주로 색치어라고 했는데요. 간단해요. 그냥 뭐 아무거나 노랗다, 빨갛다, 파랗다, 하얗다. 여기 이제 아서 붙이면은요. 아만 붙여도 되는데 노래에서 이렇게 되잖아. 그냥 딱 봐도 뭐 파랗다, 파래서 까맣다, 까매서 하얗다, 하얘서 다 똑같잖아. 그냥 그죠?
딱 봐도 어때? 두 개가 다 모양상 다 바뀐 것 같죠? 주로 색채요. 근데 이제 주로 색채요라고 적은 이유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색채어가 아닌 희흡불규칙 용어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몰랐어요. 예전에 그 어떤 모의고사, 그 이감국어 모의고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감국어 모의고사 풀다 보니까 요 단어가 이제 희흡불규칙 하나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단어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 모의고사가 아닌 뭐 일반 교육청이나 교과평 시험에서는 뭐 이런 이상한 단어들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도 선생님 지금 순간 까먹었어. 단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 여러가 아닌 뭐가 하나. 아유, 그걸 순간 까먹었네요. 나중에 뭐 문제풀이 강의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 시간이나 바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아마 제가 까먹은 거는 그만큼 거의 발견이 안 된 단어가 아닐까요? 그죠? 까지 해서 용언의 규칙, 불규칙까지 끝내고요. 이 문법이라는 게 이제 더 치고 들어가면 되게 세부적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강의를 찍으면은 어우,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 공부하실 수 없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양도요, 이게 사실은 개념적으로 적은 양은 아닙니다. 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좀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그냥 발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뭐 얘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뭐 든지 던지 뭐 이런 거. 얘는 선택이고 얘는 과거해상이고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하겠어요, 제가. 저런 거 이제 문제 풀 때 그때그때 발견되면 뭐 좀 암기를 하시든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용언 파트 끝났고요. 이제 이어지는 강의는 그 이제 쉬워요. 이제 조사, 그 다음에 뭐 독립번, 감탄사. 감탄사는 뭐 가르칠 게 없고요. 조사 조금 배울 거고요. 관형사, 부사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제 부사 중에서 문장 부사, 성분 부사, 요건 좀 어려운데 뭐 간단하게만 할 겁니다. 그냥. 자, 수고하셨습니다. 용언 강의 여기서 끝.